안녕하세요 여러분. iOS 프로그래밍 실무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저번 주에 잠깐 살펴봤던 프로토콜과 델리게이트를 이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학기 했던 내용 말고 추가로 내용들이 조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실습도 계속 하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조금 오늘 하는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델리게이트, 대표자, 위임하다, 뭐 이런 뜻, 동사,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요. 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디자인 패턴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죠. 클래스나 구조체의 일부 책임을 다른 인스턴스로 위임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이런 거는 네가 좀 해줄래? 라는 어떤 거라고 했죠. 그래서 상속은 내가 이제 부모에 있는 것을 물려받는 개념이지만, 델리게이트는 친구나 아르바이트생을 두고서, 점원을 두고서 이렇게 내가 나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고요. 보통 이제 위임된 기능은 프로토콜의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이제 델리게이션과 프로토콜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프로토콜을 알아야지 이 델리게이션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델리게이트, 대리자, 조력자라는 뜻이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델리게이트, 네가 좀 도와줘, 날 전담을 해줘.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손님이 오면 인사하고 손님이 나가면 또 인사해. 뭐 이런 것들만 어떤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델리게이트로 선언된 것은 이제 보통 내가 만든 클래스가 되겠는데요. V 컨트롤러 보통 이런 건데 거기 선언된 클래스의 객체는 자신을 임명한 객체, 테이블 뷰나 이제 피커뷰, 테이블 뷰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제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테이블 뷰를 가지고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신을 임명한 객체가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지정된 메소드를 통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아마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아주 여러 번 이 내용은 얘기를 할 거라서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트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해야 할 일 중 일부를 다른 객체에 넘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iOS 프레임워크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패턴이고요. 나중에 제가 디자인 패턴, iOS에서 중요한 디자인 패턴들 이렇게 조금 모아서 정리를 하겠지만, 뭐 특히 중요한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테이블 뷰나 이런 데서 많이 쓰기 때문에 iOS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테이블 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테이블 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핵심 디자인 패턴이 이 델리게이트 디자인 패턴이에요. 보통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토콜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정 클래스에 관련 없는 프로퍼티, 메소드, 선언 집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선언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수의 정의는 없고요. 기능이나 속성에 대한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클래스나 구조체나 열거형에서 얘를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메소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클래스뿐만 아니고 구조체나 열거형도 똑같이 프로토콜을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나 C샵에서 이제 다중상속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쓰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 1학년 2학기 때 C++ 배웠죠. 그때 이제 Abstract Data Class라고, Abstract Base Class라고, 추상 클래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순수 가상함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이제 프로토콜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 기반 프로그래밍 POP라고 해서 뭐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기법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보통 내 클래스 이름 콜론 다음에 이제 상속을 하는 부모가 온다고 얘기했었죠. 부모가. 스위프트에서는 이제 C++과 달리 자바나 C샵처럼 하나의 부모만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부모가 올 수가 없고요. 딱 하나의 부모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콜론 다음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명 다음에 콜론에 부모명이 이렇게 부모 상속을 받으면 부모명이 항상 제일 먼저 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프로토콜들이에요. 프로토콜. 물론 상속을 안 받으면 이제 첫 번째 거도 당연히 프로토콜이고요. 이렇게 프로토콜만 여러 개가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여러 개를 채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부모는 상속을 받는다고 얘기하고요. 프로토콜은 상속이 아니고 채택을 하는 겁니다. 채택. 많이 틀리는 용어니까 뭐 우리나라 나온 책들 보면 굉장히 많이 틀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같이 있으니까 프로토콜도 상속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은 상속받는 게 아니고 채택하는 거예요. 채택.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내가 만든 현재 내 클래스 이름입니다. 자식 클래스. 내 클래스 이름 뷰 컨트롤러고요. 얘가 이제 UI 뷰 컨트롤러니까 아무래도 부모 같죠, 부모. 자, 이런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델리게이시나 데이터 소스로 많이 끝나요. 그래서 피커뷰 가지고 놀라나 봐요. 피커뷰의 델리게이트과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를 이제 상속받는 거라고요. 상속받는 게 아니고 채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뷰 컨트롤러가 UI 뷰 컨트롤러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고 두 개 델리게이트와 피커뷰 델리게이트과 피커뷰 데이터 소스를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이거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상속하는 거 많이 틀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상속은 뒤에 나오지만 좀 오늘 할지 모르겠는데 클래스만 가능합니다. 자, 프로토콜을 만들 때는요, 프로토콜 정의할 때는 클래스 자리에다가 프로토콜이라고 쓰고 프로토콜 이름 씁니다. 프로퍼티명과 메소드 정의가 아니고 선언만 하면 되겠고요. 이제 프로토콜도 이렇게 콜론 다음에 다른 프로토콜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프로토콜은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있고 콜론 다음에 이렇게 쭉 있으면 이런 부모 프로토콜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다중 상속이 된다. 프로토콜은 자, 프로토콜 메소드 선언하는 거 보면 이제 프로토콜 이름, 프로토콜도 보통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offer, camel case 표기법을 쓰네요. xy 인티저 있고 getset 중괄호 열고 닫고의 getset이라고 하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프로퍼티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y는 읽기 전용에 set은 안 된다는 거죠. 쓰기는 안 되고 읽기 전용의 프로퍼티입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티저 형으로 tx는 static 프로퍼티죠. 스테이틱 프로퍼티가 되겠고 얘도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는 거고 펑션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틱 메소드가 있고 이제 타임 메소드라고 하죠. 클래스가 가지고 노는 거 얘도 마찬가지죠. tx는 이 썸 프로토콜이라는 클래스 자체가 가지고 노는 걸 거고요. 나중에 이제 채택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테이틱 있는 애도 클래스 자체가 가지고 노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펑션은 그냥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노는 거겠죠. 자, 보면 펑션 함수 이름, 메소드 이름 있고요. 리턴 값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void는 여기 생략을 한 겁니다. void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 선언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기능이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이거고 리턴 값의 자령은 더블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 선언만 되어 있고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선언이 아니고 정의가 된 겁니다. 이건 물론 에러 나겠죠. 리턴 값이 없으니까. 기능이 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함수에 보통 헤더 부분이라고 하죠. 첫 번째 줄만 이렇게 딱 떼서 써주면 이제 프로토콜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면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러너블이라고 썼고요. x는 프로퍼티인데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라는 프로퍼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펑션 run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void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자, 함수 이름은 run입니다. 매개 변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값도 없습니다. 리턴도 없습니다. void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이 있으면 이게 내가 대신 대리하고 싶은 함수 목록을 여기다 작성을 해놓고
이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man이라는 클래스에서 이거를 런어블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채택, 상속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요 그 소스만 봐서는 얘가 부모인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부모인지 얘가 프로토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름을 보면 프로토콜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x는 인티저형이라고 해서 지금 초기화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얘가 반드시 이렇게 초기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un이라는 이 함수도 보면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기능을 넣어줘야지 된다는 거죠. 기능을 넣어줘야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채택을 이렇게 하는 걸 채택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의 정의를 이제 이렇게 써줘야지 준수, 컨펌 하게 되는 거예요. 컨펌.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 러너블 해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자, 잘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러너블을 채택을 했는데 이 얘네들을 기능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protocol require function run with type 뭐 매개 변수 없고 리턴 값 없는 이런 뭐 이런 함수가 필요하다. 이런 함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너 이런 거 만들어 줄까? 라고 이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이 지금 채택을 했지만 준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을 run 함수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run 함수를. 그래서 기능을 넣어줘야지 된다. 자, 지금 보면 x 이것도 x도 써줘야 된다. x도 저긴 정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x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제 뭐 당연히 바로 해서 한이라는 애를 하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맨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한 점 런 하면 되겠죠? 한 점 런 하면 당연히 달린다 라고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토콜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토콜을 만들 일은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클래스라고 쓰지 않고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선언만 해주고 이제 여기 채택을 한 클래스에서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준수를 해줘야지 돼요. 기능을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얘가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상속과 프로토콜 채택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이제 뒤에 나온 소스이기도 한데 뷰 컨트롤러라는 현재 내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는 부모 같죠? 부모 이렇게 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커 뷰를 가지고 논다고 하면 피커 뷰에 피커 이미지라는 이름의 이제 변수를 하나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다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 피커뷰 델리게이트, 피커뷰 데이터 소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상속을 받는 거고 얘네들은 채택을 한 겁니다. 채택을 한 거고요. 이제 피커뷰는 이런 애예요. 이렇게 통통통 굴려서 아이폰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선택하고 룰렛이라고 얘기하는데 통통통 굴려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뭐 날짜나 이런 거 선택할 때도 이걸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준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게 되면요. 아까 여기 지금 보면 채택을 하게 되면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준수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죠.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이제 위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볼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델리게이트와 데이터 소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 자, 일단은
피커뷰의 델리게이트 데이터 소스 먼저 볼까요? 데이터 소스.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를 보면 여기 지금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앞에 프로토콜이라고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있네요. number of component in colon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 이제 도움말을 보면 여기 지금 requi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여기도 얘도 required네요. 자, 내가 만약에 어떤 클래스에서 이 피커뷰 데이터 소스, UI 피커뷰 데이터 소스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움말에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애는 반드시 기능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필수 메소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얘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애고요. 인스턴스 메소드인데 누가 부르는 거냐면 피커뷰가 부릅니다. 피커뷰가 언제냐면 number of 컴포넌트의 수를 필요로 할 때 피커뷰가 호출하는 메소드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피커뷰가 그 컴포넌트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호출하는 메소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피커뷰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컴포넌트 개수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메소드는 보통 필수 메소드로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클래스에서 이 UI 피커뷰 데이터 소스라는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required 두 개,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커뷰 지금 보면 피커뷰 언더스코어 콜론 그 다음에 number of rows in component 콜론 뭐 이런 이제 여기 이런 메소드는 얘는 언제 불려지냐면 로우의 개수, 특정 컴포넌트의 로우의 개수를 통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알고 싶을 때 피커뷰가 호출하는 메소드라고 하네요. 피커뷰가 자기가 로우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딱 넣어주면 그걸 이 함수를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알아가지고 자기가 그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데이터 소스에는 두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메소드는 반드시 require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현을 해야 되는 메소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quired라고 있으면 클래스 내 이 메소드는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델리게이트, 피커뷰 델리게이트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델리게이트를 한번 가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니까 required 뭐 이런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아무거나 지금 살펴보도록 하면요. 여기 클릭해서 하나 들어가 보면 아까와 달리 여긴 지금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도움말에 제일 뒤에 required가 없고 클릭하고 들어가 봤더니 여기 지금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죠. 옵셔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메소드는 네가 필요하면 구현하고 필요 없으면 구현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UI 피커뷰 델리게이트에 있는 이 많은 지금 메소드들은 많지는 않죠. 이런 메소드들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얘도 피커뷰에서 호출이 되는 메소드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도움말을 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옵셔널이라고 지금 현재 좀 전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옵셔널이 지금 nil 하는 그 옵셔널 아닙니다. 함수 앞에 이 옵셔널이 있으면 여기 지금 이 프로퍼티에 지금 뭐죠? 프로토콜에 이 메소드는 지금 선언만 되어 있는데 얘를 채택하는 클래스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옵셔널이다 해도 되고 네가 필요하면 구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처럼
여기 없으면 반드시 채택했으면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필수 메소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옵셔널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느냐 혹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이 도움말에 보면 requi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거고 이 메소드는 필요하면 구현한다 라는 거고 보통 이제 이렇게 테이블 뷰도 그렇고 픽업 뷰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델리게이트로 끝난 애와 데이터 소스로 끝난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름조차가 좀 딱 데이터 소스는 뭐예요? 요 데이터를 받아서 뷰를 그려주는 메소드라는 뜻이고요. 델리게이트는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동작을 할 거냐. 이럴 때 내가 픽업에 뭘 선택했을 때 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뭐 이런저런 동작과 관련된 메소드는 여기 프로토콜에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서 뷰에 그려주는 메소드들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전에 들어가 봤지만 피커뷰의 델리게이트는 UI 피커뷰에 대한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피커뷰 델리게이트 찾아가 보면 나는 프로토콜인데 얘는 지금 UI 피커뷰 델리게이트는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널 도와줄 거야. 나를 채택하는 사람 이제 도와줄 거야. 피커뷰야. 너 혼자 많은 일을 하기에 바쁘지. 그래서 피커뷰가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고 싶은 일들 메소드 목록이 나한테 이미 있다. 너는 그런 메소드 목록을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iOS 애플 개발자들이 네가 필요로 하는 메소드 목록들은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내가 만들어 줄 수 없잖아. 네가 직접 만들어야겠지. 그러니까 개발자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커뷰를 사용하는 클래스에서는 우선 나를 채택해라. 피커뷰 델리게이트를. 거기에 이제 내 함수 목록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필요한 기능을 다 구현할 필요는 없겠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어떤 시점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메소드 내부에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채택한 클래스에서는 자신이 델리게이트라고 지정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할 건데요. 만약에 지금 피커뷰가 여기 지금 피커 이미지라는 이제 인스턴스 명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피커 이미지의 델리게이트는 셀프 이런 식으로 해서 써줘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안 써주면 이제 기능을 다 구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동작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테이블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채택하는 클래스에서는 자신이 델리게이트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이제 어떤 그런 기능들은 iOS 프레임워크 내부적으로 원하는 시점에 피커뷰가 자기가 알아서 호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콜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하고 싶은 일을 메소드 내부에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자, 그래서 피커뷰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의 메소드들을 보면요. 피커뷰에 예를 들어서 높이가 궁금할 때 피커뷰가 호출하는 메소드가 바로 이 피커뷰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콜론 로 하이포 컴포넌트 콜론 뭐 이런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열인데요. 열의 내용을 알고 싶을 때 피커뷰가 호출하는 메소드가 바로 또 이런 메소드고요. 각 열의 뷰를 알고 싶을 때 호출하는 거. 자,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피커뷰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사용자가 룰렛을 선택할 때 피커뷰가 호출하면 여기 이제 내가 지금 위에를 선택했어요. 얘네들이 룰렛인데 각각의 로우고요. 열이고요. 얘를 선택했을 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선택하자마자 그때 이러한 피커뷰 did select row in component 뭐 이런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여기다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메소드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피커뷰가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기능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소스는 아까 보니까 두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반드시 이게 지금 만들어줘야 채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네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number of component in column 메소드고요. 피커뷰에서 이 이제 컴포넌트의 개수라는 것은 이 큰 통의 개수예요. 지금 이것처럼 한 통이죠. 이렇게 요건 이제 두 통으로 나눠져 있나 봐요. 단위 환산 프로그램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얘는 이제 한 통이기 때문에 return 1을 쓰면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두 통이니까 return 2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 값이 있어야지 이게 몇 통인지가 나오니까 그려줄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피커뷰에 언더스코어 콜론 그다음에 number of rows in component 콜론 이런 메소드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한 통인 건 알았는데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셀 로우 요 셀 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행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열에 여기 배열로 관리를 하니까 나중에 배열이 배울 건데요. 그 배열의 개수다, 방의 개수다라고 이제 리턴 값을 주는 겁니다. 그럼 배열의 개수만큼 이렇게 통이 아니고 여기 로우가 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피커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앱에서 구현을 하지 않아서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이런데 이제 들어가 보고요. 들어가 보고서 이제 피커뷰를 가지고 놀 때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이제 만든 현재 클래스에서 피커뷰를 가지고 놀겠다. 그러면 보통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엑스코드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다 컴마 찍고 피커뷰와 피커뷰 델리게이시나 피커뷰 데이터 소스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고요. 반드시 피커뷰 가지고 놀 때는 이렇게 채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당연히 피커뷰에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그 피커뷰에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가 셀프라는 거. 보통은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면 이제 채택을 해서 구현하는 메소드 클래스를 따로 적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당연히 내 클래스 내에서 구현한다. 여기 메소드들을 이렇게 해서 내 클래스 내에서 내 클래스가 셀프 델리게이트나 데이터 소스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지금 내가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고 두 개를 채택을 하는 거죠. 채택을. 그 다음에 이제 채택을 한 다음에 내 클래스가 피커뷰에 델리게이트 데이터 소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엑스코드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소스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는 거고 나중에 테이블 뷰 할 때 제가 이거 없이 했을 때와 했을 때 차이점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옵셔널로 되어 있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고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필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현해야지 프로토콜을 컨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컨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옵셔널로 되어 있는 애들은 필요하면 만드는 거죠. 필요하면 언제냐면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에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요 메소드 did select row라는 메소드에다가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이건 뭐 거의 대부분 당연히 필요한 메소드겠죠. 이 피커뷰를 사용할 때는 이게 이제 요 기능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구현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잠깐 보면요. 현재 클래스, 그러니까 현재 내 앱에서 이제 뷰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픽커뷰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픽커뷰를 사용한다고 하면요, 이대로 하지를 못하고 첫 번째 픽커뷰를 도와주는 프로토콜 두 개가 있어요. 걔네들을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채택을 해줘야 돼요. 자, 알겠습니까? 내가 내 앱에서 픽커뷰를 가지고 논다 라고 하면 이제 엑스코드에서 이 아울렛을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픽커뷰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일단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 두 개를 프로토콜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클래스에서. 자, 그 다음에 채택을 한 다음에는 이 두 군데에다 들어가 보면, 두 프로토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반드시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메소드와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는 당연히 구현해야 되고, 내가 이제 필요한 옵셔널로 되어 있는 애들은 필요하면 구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현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이제 피커뷰, UI 피커뷰를 가지고 놀겠다고 하면 이 피커뷰에 프로토콜이 두 개가 있다는 거,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 그래서 피커뷰가 혼자서 할 일이 하려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두 개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제 두 개를 나눠놨죠.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로 나눠놨고요. 픽커뷰를 사용하는 클래스에서는 우선 나를 채택을 하면 되겠고, 아까 요 채택하는 거였었죠. 델리게이트를 와 데이터 소스를 채택을 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픽커뷰가를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채택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를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를 다른 클래스에서 구현해도 물론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클래스 안에다가 이 메소드들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 현재 피커 이미지의 이 피커뷰, 내가 만든 피커뷰의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는 셀프다. 여기 이 해당하는 뷰 컨트롤러 클래스 내에서 구현할래 라는 뜻이에요. 셀프가 현재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현재 이 뷰 컨트롤러 클래스, 그러니까 내 앱에서 피커뷰를 가지고 놀겠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프로토콜을 두 개를 델리게이트와 데이터 소스를 채택하고, 두 번째로 피커 이미지, 이 녀석, 이 피커뷰, 내가 사용하는 피커 이미지의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가 현재 클래스 내에서 구현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다가 지금 구현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는 뭐냐면요. 여기 UI 피커뷰 델리게이트의 이 프로퍼티, 인스턴스 프로퍼티가 델리게이트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델리게이트냐를 나타내는 거라서 .self라고 쓰게 되면 현재 클래스에서 구현한다 이런 거예요. 현재 클래스에서 구현한다. 여기 지금 보면 뭐 데이터 소스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소스에서도 보면 지금 데이터 소스라는 프로퍼티는요, 이 UI 피커뷰 데이터 소스의 인스턴스 프로퍼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두 줄은 왜 써주는 거냐면, 현재 얘네들을 처리할, 그 소스가 어디 있느냐, 그 기능을 어디다 구현할 거냐인데, 셀프라고 쓰게 되면, 현재 이 뷰 컨트롤러, 내가 만든 이 클래스 안에다가 구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조금 어렵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돼도 지금 관계는 없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할 때 제일 어려웠었어요. iOS 이제 앱 개발할 때 소스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다 이해 안 돼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테이블 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클래스가 좀 비대해지겠죠. 뷰 컨트롤러, 내가 만든 현재 뷰 컨트롤러 클래스와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컨트롤러, 뷰 컨트롤러, UI 뷰 컨트롤러가 있고 두 개의 프로토콜이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기능을 구현하면 기능 소스가 굉장히 길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론 이제 이렇게도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책들 보면. 그렇지만 이제 너무 기니까 이거를 우리 저번에 배웠던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일단 여기까지 상속하는 부분까지나 일단 요 소스에다 이만큼에다가 구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픽커뷰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해서 구현, 익스텐션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이 지금 만들어진 거에다가 추가하는 거잖아요, 기능을. 그래서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소스를 관리하고요. 나중에 우리 앱을 만들 때 지금 그냥 이렇게 통으로 했을 때 소스가 지저분해 보이는 것과 이렇게 세 개로 소스를 나눴을 때 기능이 훨씬 소스가 이해하기 쉽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해볼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소스가 저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여기 지금 요 그림을 만들어 봤었죠? 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과제가 되겠고요. 사실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 테이블 뷰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00DB로 끌어와서 우리 저번에 그 영화 랭킹 보여주듯이 박스 오피스 보여주듯이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해볼까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벌써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조금 고민하고 있지만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봐야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폰 iOS 앱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테이블 뷰죠. 사실은 모든 앱들이 테이블 뷰가 안 들어가 있는 앱이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게 이 테이블 뷰입니다. 테이블 뷰도 지금 똑같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테이블 뷰를 일단 쓰려고 하면 두 개의 프로토콜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테이블 뷰의 프로토콜이 뭐냐면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고요.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시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좀 전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우리 찾아봤었죠? 여기랑 얘네들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름이 다 데이터 소스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이렇게 끝나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를 먼저 들어가 보면 이거 과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지금 UI 픽업뷰네요. 여기 테이블 뷰에 데이터 소스를 들어가 보면 얘도 프로토콜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쭉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게 중간에 좀 있네요. 테이블은 이제 복잡 파넬에서 굉장히 기능이 이렇게 함수가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함수들은 다 지금 함수 목록만 있지 기능은 전혀 구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테이블 뷰에 뭐 number of rows in section이라는 테이블 뷰 언더스코어 콜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돈말 볼 때 이 함수 이름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언더스코어 콜론 넘버 오브 외부 매개 변수로 해서 이렇게 콜론 찍어서 쭉 얘기를 하고요. 테이블 뷰에 tell the data source to return the number of rows in given section of table view. 자, 어쨌든 나중에 이제 테이블 뷰 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여기 required라고 되어 있어서 테이블 뷰에서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블 뷰를 사용할 때는 이 데이터 소스를 반드시 프로토콜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섹션에서 넘버의 개수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또 required가 있네요. 셀포 로드 앳이라고 해서 셀포 각 셀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냐라고 해서 필수 메소드가 지금 두 개가 있네요. 데이터 소스에는 자, 그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number of rows in section은 이 섹션에서 로우의 개수 여기 지금 몇 줄이냐 뭐 이런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 이 배열의 개수만큼 해서 점 카운트하면 배열의 개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개수만큼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여기에 표시할 게 그 셀들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셀프 로우에서 하는데요. 이 두 개의 메소드가 아마 iOS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iOS 앱 개발하는 함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나오는 메소드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다 얘기를 했지만 과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메소드가 하는 일이 뭔지 이렇게 과제를 적어 오는 건데요. 반드시 예제를 들어서 예제를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서 어떤 기능을 하는 메소드라는 거. 이 메소드 두 개를 모르면, 특히 이제 이 메소드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메소드를 지금 모르면 여러분들이 전혀 대부분의 앱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뭐 이 메소드는 아주 간단한데, 어쨌든 이 두 개의 메소드가 예제를 하나 들어서 뭐 인터넷에 뭐 테이블 뷰, 넘버 오브 로우스 인 섹션 예제라든지 테이블 뷰에 셀프 로우 예제 이렇게 치면 잔뜩 나올 거예요. 이 메소드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제가 지금 좀 전에 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제 아무거나 해서 그 기능을 한번 설명을 해서 오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세한 얘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테이블 뷰 얘기할 때 테이블 뷰 실제로 앱으로 구현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뷰 지금 보면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에 가면 뭐 쭉 기능들이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 쭉 뭐 함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긴 보면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애는 없어요.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 테이블 뷰에서 많은 기능들을 구현할 때 사용을 하는 메소드인데 필수 메소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좀 전에 거기에서 쭉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개는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개의 또 메소드만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예제를 들어서 해오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did select row at 얘는 거의 제일 많이 쓰는 또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뭐 테이블 뷰 did select row at 이렇게 검색을 해서 구글링을 하면 예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요 메소드는 반드시 해오면 좋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여기 들어가서 쭉 많은 메소드 있었었죠. 이제 이런 기능들을 다 이제 지금 함수로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필요한 애들만 함수로 기능을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이렇게 해서 오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테이블 뷰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 때 굉장히 어차피 그때도 이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해서 4개의 함수를 예제를 들어서 과제를 해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과제, 이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이렇게 피커뷰랑 거의 유사하게 지금 제가 소스를 아까는 이렇게 피커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여기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예요. 지금 15페이지네요. 이 페이지랑 유사하게 그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피커뷰가 아니고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아까는 여긴 피커뷰였는데 UI 피커뷰였는데 지금은 테이블 뷰로 되어 있고 테이블 뷰 이름이 테이블 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비슷하게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는 셀프,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는 셀프라고 쓰면 되겠고 요거 이제 바꾸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수 메소드 아까 두 개가 있었나요? 있었죠? 요 두 개 필수 메소드는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 라고 쓰면 되겠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델리게이트에 있는 애들은 다 필수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현을 하면 된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거랑 유사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서 여기 지금 피커 이미지 대신에 테이블 뷰라고만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피커 이미지 점 델리게이트이 아니고 테이블 뷰 점 델리게이트 데이터 소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요 메소드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 메소드는 필수 메소드가 이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개 메소드로 바꿔주면 되겠고 뭐 구체적인 기능은 안 써도 되겠어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능은 안 써도 관계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요. 요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할 건데 어쨌든 지금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기 전에 테이블 뷰라는 녀석이 두 개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구나. 두 개의 프로토콜에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데이터 소스는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델리게이트는 어떤 일을 동작을 처리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를 받아서 뷰를 그려주는 메소드. 여기서는 지금 테이블 뷰죠.
테이블 뷰를 그려주는 메소드가 이제 데이터 소스 쪽에 있고요. 델리게이트 쪽에 있는 메소드들은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동작을 구현해 놓은 메소드들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이라는 게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여기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프로토콜 쪽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은 여러분 현재 뷰 컨트롤러 클래스 안에서 점 셀프라고 이퀄 셀프라고 놓고서요.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를 이 안에서 구현해 준다는 겁니다. 참고로 테이블 뷰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 한 줄 한 줄을 셀 혹은 로우라고 얘기해요. 셀 혹은 로우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섹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섹션. 그래서 지금 보면 number of rows in section. 섹션에서 로우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몇 줄이냐? 세 줄이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함수는. 그 다음에 row at, cell for row at. 각 여기에서 셀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그려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예제를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는 지금 뷰 컨트롤러 1, 뭐 UI 뷰 컨트롤러 이게 부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테이블 뷰에 두 개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는데 만약에 부모를요 UI 뷰 컨트롤러가 아니고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라는 부모가 있거든요. 자, 얘를 채택하게 되면 채택이 아니죠. 얘를 상속하게 된 부모가 UI 그냥 평범한 UI 뷰 컨트롤러가 아니고요.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상속을 받게 되면 얘네들 필요 없어요. 얘네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얘네들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부모거든요. 그래서 소스가 두 개로 나올 겁니다. 인터넷이나 뭐 다른 책에 보면 테이블 뷰를 구현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일반적인 뷰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거고 얘는 아예 테이블 뷰를 쓸 거라서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상속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소스가 너무 이제 또 아까처럼 비대해지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소스를 또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 지금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실제로 앱을 만들 때 그때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고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냥 UI 뷰 컨트롤러가 있고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 UI 테이블 뷰가 있고 굉장히 내용이 많고요. 여기 지금 보면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 클래스도 있고요.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UI 뷰 컨트롤러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UI 뷰 컨트롤러 부모로부터 상속을 다 받았고 자기 자신만의 또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게 테이블 뷰를 쓸 때는 얘를 쓰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테이블 뷰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